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유튜버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카메라를 쉽고 빠르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풀다운 메뉴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눌러서 혹은 단축키 컨트롤 N 눌러주신 다음에 컴포지션의 이름은 뭐 대충 지어주시고요. 저는 1280720 세팅에 스퀘어 픽셀 29.97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20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브젝트가 좀 필요하겠죠. 아무거나 좀 비춰줄 게 필요하니까 텍스트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그리고 B C 해서 3개의 텍스트를 좀 써볼까, 3개의 텍스트 정도 써볼까 하고요. 얘네 폰트도 색을 좀 바꿔서 눈에 좀 잘 띌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3개의 텍스트를 만들어 주고, 자, 3D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3개의 텍스트에다가 이제 3D 레이어를 줘야 되겠죠. 자, 스위치 패널에서 3개의 박스 체크해서 다 3D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얘네가 지금 거리값이 똑같기 때문에 카메라를 비춰봤자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C와 B를 조금 멀리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A보다는 멀리 보내줄게요. 자, 하단에 보시면 원뷰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하나의 뷰로 볼 건지 혹은 여러 대, 2대의 보조 카메라로 볼 건지 혹은 4대의 보조 카메라로 볼 건지 설정해 놓는 옵션인데요. 자, 일단은 투뷰 호리즌탈로 놔주시면, 자, 오른쪽은 메인 편집을 하는 액티브 카메라 뷰, 그리고 왼쪽은 이 3개의 오브젝트를 위에서 보는 탑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번외로, 자, 4뷰를 선택을 해보시면, 4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3개의 오브젝트를 이제 위에서 보는 거, 그리고 앞에서 보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는 거, 이제 각각의 카메라가 달려서 이 3개의 오브젝트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C가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이 액티브 카메라 뷰에서 보면 얘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탑뷰나 라이트 뷰에서 보면 이 C가 혼자 이렇게 뒤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멀리 있구나 라는 그 거리감을 알게 해주는 보조 카메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투뷰로 돌아올게요. 투뷰 호리즌탈. 자, 그래서 C는 제일 뒤로 좀 밀어주시고요. 자, 이쪽에 파란 화살표가 Z축이니까 이 파란 화살표 위에 마우스 오버 해주시면 이 축이 어떤 축인지 마우스 이렇게 커서 쪽에 달려서 생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 뒤로 쭉 빼시면 뒤로 이동합니다. 자, Z축이 어딘지 잘 모르시면 화살표를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이 축을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아, 얘가 이 위로 가야지, 탑뷰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위로 가야지 뒤로 가는 거니까 그 방향을 향하는 게 이 지금 파란색이죠. 상하를 담당하는 게, 그것을 이제 선택해서 뒤로 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그리고 B도 쭉 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A, B, C를 위에서 봤을 때 A가 가장 가까이 있고 B가 중간, 그리고 C가 그 다음 있도록 이렇게 거리 차를 좀 주었습니다. 액티브 카메라에서 보면은 C가 좀 사이즈가 작은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차이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를 생성을 합니다. 자, 풀다운 메뉴에 레이어에 뉴에 카메라 혹은 타임라인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 뉴에서 카메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카메라를 보시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지, 필름 사이즈가 뭐지, 줌이 뭐지 막 이러실 텐데, 쉽게 하는 방법이 이 프리셋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딱 보시면 이 렌즈가 뚜루루룩 있는데요. 자, 15mm부터 200mm까지 다양한 렌즈가 있는데, 요게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 15부터
넓게 잡아서 35mm까지는 광각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0mm는 보통 렌즈, 그리고 80부터 200mm까지는 망원 렌즈의 역할을 하는데, 광각 렌즈가 하는 역할은 이 ABC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리감보다 훨씬 더 거리감이 더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ABC가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지금 요렇게 이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있다면, 이 광각 렌즈를 선택을 하면 얘네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현관문에 그 동그란 그 유리를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의 코랑 귀랑 발이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데, 딱 보면은 이 얼굴은 엄청 커 보이고 발은 엄청 작아 보이죠. 그런 것처럼 거리감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주는 게 광각 렌즈가 하는 역할이고요. 망원 렌즈는 반대로 거리감을 조금 덜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망원 렌즈입니다. 자, 하나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5mm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지금 카메라를 생성을 하니까 액티브 카메라 쪽에 ABC가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게 보이시죠? 카메라에 눈을 끄면 원래의 거리 상태로 보이고, 눈을 켜서 적용을 시키니까 이렇게 거리감이 한층 극대화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카메라는 다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 타임라인 마우스 우클릭 뉴에서 카메라,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 15mm가 아니라 50mm 보통 렌즈 50mm를 선택해서 OK 해서 한번 봐보시면, 얘는 카메라의 눈을 끄나 키나 별 이제 상관없이 보여지는 게 보이십니다. 얘네는 이제 50mm는 보통 렌즈이기 때문에 그 거리 그대로 보여주는 그 카메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클릭 뉴에서 카메라. 자, 이번에는 프리셋의 200mm 제일 망원 렌즈를 선택해서 봐보시면, 카메라를 적용을 시키니까 ABC가 한층 더 앞으로 다가가 있는 게 보이시죠? 거리감이 훨씬 덜 들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에 약간 그 거리감을 극대화시켜서 약간 좀 스피드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설치를 하실 때 15mm 렌즈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리얼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50mm, 아니면 나는 좀 덜 들게 하고 싶다 하시면 200mm 정도로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무빙을 시켜주실 오브젝트한테 그 공간을 무빙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50mm 렌즈를 선택을 해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쪽에 탑뷰에 카메라가 이렇게 밑에 네모 모양으로 카메라 바디가 달려 있고요. 쭉 뻗어나와서 이 역삼각형의 이 밑변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카메라의 렌즈 끝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카메라 바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 끝을 기준으로 해서 무빙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뭔가 대포 렌즈 이런 거 끼고서 피사체를 찍을 때 바디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렌즈를 사물에다 이렇게 맞추고 찍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렌즈 끝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 그 무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커스 처리나 이런 거를 할 때에도 무조건 이 렌즈 끝을 기준으로 해서 렌즈로부터 가까워질수록 그 오브젝트가 선명하게 보이고, 렌즈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뿌옇게 보이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의 세모를 열어서 속성을 좀 보시면요. 카메라에 카메라 옵션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쪽에 아이리스부터 해서 하이라이트 쪽, 이쪽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카메라의 기본적인 무빙을 하기 위해 할 때에는 여기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위에 5가지만 해도 충분한 카메라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줌인, 줌아웃입니다. 수치 위에 마우스 오버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A와 BC가 이렇게 서로 한층 다가갔다가 한층 멀어지는 게 보이시죠? 줌인, 줌아웃.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와 어퍼처, 이 두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이 렌즈로부터 가까워지면 선명해지고 렌즈로부터 멀어지면
뿌얘지는 건데요. 지금 depth of field가 체크에 on이 되어 있는데도 A, B, C가 지금 셋 다 선명하죠. 그 이유는 얘를 on이라고 스위치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어퍼처의 값이 작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좀 많이 줘보면 티가 나게 돼요. 자, 어퍼처의 수치 위에 마우스 오버 클릭하고 값을 쭉 주시면, 자, 쭉 주시면, 자, A는 지금 카메라 렌즈 끝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명함을 계속 유지하지만 B와 C는 렌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뿌얘지고 C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B보다 더 뭉개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depth of field를 키더라도 어퍼처의 값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포커스 처리를 확 주느냐 아니면은 덜 주느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디스턴스는 포커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에 A, B, C를 보시면서 제가 포커스 디스턴스의 값을 한번 줘보시면, 자, 렌즈 끝으로부터 보조 렌즈 같은 게 쭉 나옵니다. 쭉 보다가 이 보조 렌즈를 제가 자, 이렇게 C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반대로 C는 선명해지고 A가 지금 뭉개졌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오브젝트가 줌처럼 이렇게 다가갔다가 뭐 멀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공간이 움직여지진 않지만 이 보조 렌즈를 꺼냄으로써 포커스를 이제 주체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포커스 디스턴스입니다. 자, 다시 원래 기본값으로 돌려놓고요. 자, 블러 레벨은 단순한 그 뿌옇게 만들어주는 정도입니다. 여기 블러의 값을 이만큼 많이 주면 어퍼처의 값이 적더라도 블러가 이렇게 막 뿌얘지고요. 여기에 값을 빼면 블러가 사라집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퍼처의 값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값이 없을 때에는 블러를 내가 아무리 이빠이 주더라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뿌얘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줌과 블러 레벨 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카메라 무빙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